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들, 손주, 며느리 다 뺏겼다고 우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.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일단 봅시다. 제목: 아들, 손주, 며느리 다 뺏겼다며 통곡을 하는 시어머니. 그러게 그때 왜 그랬어요. 원제: 시 부모님의 눈물.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듯한 저희 부부.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요. 바로 저희 어머님 때문에 말이죠. 아들, 손주, 며느리 다 뺏겼다며 우는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서요. 그동안 내가 처신을 잘못해왔던 건지, 아니 특별히 못할 것 없는 여타 평범한 시댁에 그냥 당신들이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저 살짝 불편한 정도였는데 이게 뭔 난리야. 정말 지난 주말 이후로부터는 뭐라 형언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가 된 기분이에요.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말이죠. 일단 저희 부부는 평소 남편의 친부모님인 시댁보다는 작은 아버님 댁, 즉 저희 남편의 삼촌이죠. 그쪽 집안과 더 가까웠는데요.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통곡을 하신 겁니다. 나중엔 옆에 있던 아버님도 같이 오셨어요. 일단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릴게요. 결혼하기 전 저희 신랑에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. 아직은 저희 신랑이 많이 어렸을 때, 한 5살인가 6살인가, 두 분의 사업 실패로 저희 시댁은 가세가 크게 기울었고, 이때 저희 시부모님이 시할머니랑 당신의 아들, 저희 신랑이죠. 이 두 사람을 작은 아버님 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. 동생 집으로. 하지만 이때 당시 젖먹이였던 딸 시누이까진 맡길 수는 없었고, 그나마 어느 정도 컸던 아들만 보냈던 건데, 이후 약 5년 정도를 떨어져 지냈었나 봐요.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그렇게 하면서 지냈다고 하네요.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만큼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, 즉 그 전에 데려오겠다는 거. 이게 또 당시 형편이 허락하질 않아 신랑은 결국 자기 작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입학을 했죠. 친자식처럼 아끼며 잘 키워주셨다고 합니다. 그러다 저희 신랑 나이 10살이 되던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신들은 드디어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고, 이때 다 같이 산다고 아들을 다시 데려갔는데요. 이때 저희 신랑이 학교 생활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아예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하네요.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. 이건 말을 안 해줘가지고. 여튼 그래가지고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작은 아버님 댁에 가서 지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기 전까지 말이죠. 해서 이 두 분을 다 합치면 한 3, 4년 정도 된다고 해요. 일단 제가 아는 시댁의 과거 사정은 대충 이 정도고요. 그로 인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. 제일 먼저 저희 신랑, 본인의 친부모님보단 작은 엄마 아빠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. 아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친아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. 엄청 편애하고 숨김이 없으며 무조건 따릅니다. 거기다 자기 친여동생인 저희 시누이보다 사촌 여동생이랑 훨씬 더 친하고 가깝죠. 이 역시 마찬가지. 누가 보면 친오누이로 보여요. 친오누이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친부모 형제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저 이쪽 식구들과 더 가깝게 지낸다 그런 거죠. 그리고 아내인 저도 마찬가지인 게 친시누이보단 이쪽 동생이랑 훨씬 더 친해요. 그런데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은 얘가요,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, 그것도 제 직속 부하입니다.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안 그래도 엄청 친했던 사이였는데 또 얘가 다리를 놔줘가지고 지금의 저희 신랑을 만난 거거든요. 그러니 안 친할래야 안 친할 수가 없는 거죠. 거기다 저 결혼하고 아기 낳았을 때 맨날 와가지고 수발도 들어주고 막 좋다고 앵겨 붙으니까 지금은 그냥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끝으로 저희 작은 어머님과 아버님, 이분들은요 정말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입니다. 전날 저희 아이 아토피 때문에 결국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. 이때 저희 남편의 권유로 이 두 분이 계시는 근처로 온 겁니다.
사실 이때 저는 좀 많이 어색하곤 했었는데 작은 아버님도 그랬지만 특히 저희 작은 어머님이 저희를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또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이건 뭐 그냥 저절로 왕래가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또 저희 아이도 봐주시고 아니 그냥 이건 뭐 제 스스로가 먼저 잘 따르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제 동생 이게 부하 걔가 결혼할 때 저희 신랑은 TV랑 냉장고를 장만해줬고 저는 얘한테 어른들 모르게 비상금으로 쓰라고 1,000만 원을 슬쩍 찔러줬습니다. 다른 뜻은 없었어요. 그냥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또 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런 만큼 이걸 나중에 알게 된 저희 작은 어머님이 막 미안해 하시면서 돌려주시려고 하는 걸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끝까지 고사했죠.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요. 은혜가 아픈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아이 아토피도 많이 없어졌고 또 요즘 같은 때에도 아이를 계속 잘 봐주고 하시니까 저희 아이도 되게 잘 따라요.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작은 아버님의 걱정이 엄청 크세요. 그래서 매 주말마다 시할머니를 대구로 모셔오는데 평소엔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.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은가? 여튼 지난 주말 저희 시부모님이 맨날 동생 내외한테만 맡겨놔서 미안하다며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쪽으로 오셨어요. 거기다 저희 친시누이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겸사겸사 해서 말이죠. 그렇게 토요일 오후에 도착, 다같이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어른들과 아이는 거실 상앞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때 저는 손에 뜨거운 거 큰 뚝배기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저희 애가 막 신나가지고 우왕좌왕 뛰어다니길래 저는 이게 또 혹여나 또 위험할까 싶어서 꽁꽁아 위험해 그러지 말고 얼른 할머니한테 가 이랬는데 이때 아이가요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친할머니가 아니라 건너편 작은 할머니한테 가더니 쇽 하고 안기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랬어요. 저희 어머님이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시네요. 아이고 내 자식도 뺏겼는데 이제 며느리 손주까지 다 뺏겼다.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저희 아버님도 같이 오셨다는 거죠. 물론 처음엔 아이고 참 그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러면서 어머님께 막 타박을 하시더니 갑자기 뭔가 울컥하셨나?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재수씨 미안합니다 막 이러시더니 같이 우는 거예요. 소리는 안 내셨어요. 눈물만 주르르 흘린 겁니다.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때 저희 시누이가 저랑 남편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. 오빠는 우리 아빠 엄마의 자식이고 내가 바로 친동생이야.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. 누구 집 며느리예요? 뭐 이런 소리를 하더니 노선을 똑바로 하랍니다.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. 그리고 이 외에도 몇 마디를 더 했는데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써보자면 오빠 가끔 나한테 실수하는 거 알고 있어? 나만 엄마 아빠랑 살아서 마치 내가 무슨 큰 혜택 뭐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았다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 나 혜택 받은 거 진짜 하나도 없다. 아니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이젠 오빠도 부모잖아. 그런데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몰라? 그리고 언니 나 언니한테도 되게 섭섭해요.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언니가 낯가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많이 어려워하는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작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네.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만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? 등등등 막 뭐라 소리치더니 마지막에 둘 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쳐박고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? 이런 말을 한 겁니다. 결국 저희 신랑도 발끈했죠. 그래서 내가 못한 게 뭔데? 자식도 우리 다 했고 그저 가까이 사는 가족이고 나 어릴 때 키워주신 분들이고 이제는 내 새끼까지 거둬주시는 게 고마워서 잘 지내는 건데 뭐? 그게 뭐가 문제인데? 이러면서 뭐 결국 완전 개판 났어요. 아버님들은 말리고 어머님들은 두 분 다 울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냥 죄인이 된 기분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.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.
그리고 바로 어제죠. 작은 아버님에겐 저희 신랑이, 그리고 반대로 작은 어머님에겐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어찌어찌 잘 풀긴 했는데요. 정작 저희 시부모님에겐 아직도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지만 신랑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? 조언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.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고의로 버려둔 것 또한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 친부모를 더 챙긴다. 그건 그냥 머리 검은 짐승이죠. 신랑이 잘하고 있는 거야. 2번. 그냥 전화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척 하세요. 님 시부모, 특히 시누이는 아예 양심이 없는 여자네. 진짜 걔 못돼 처먹었어. 자기 가족을 도와준 거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네. 미친 거 아니야? 헐. 3번. 아니 그래 뭐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 치자. 그러면 다시 데려왔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?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고 그걸 다시 돌려보내다니. 이거 미친 거 아님? 10살이면 아직 어린 애긴데 전날 처음 버렸던 거 그걸 막 100배 사죄하고 사랑 듬뿍 주면서 무조건 키웠어야지. 2번이나 버려놓고 부모 대접을 바라다니. 노양심이야. 나 같아도 작은 아버지네가 더 친부모 같겠다고. 4번. 헐, 우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보다 시누이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? 지가 거기서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? 저게 무슨 소리냐고. 5번. 아니 근데 왜 쳐 울고 지랄이야? 깔깔깔깔깔깔깔. 여기까지가 일부고요. 올케가 쓴 글입니다. 그리고 이 글이 이제 시누이도 봤어요.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시누이가 쓴 글을 만들어 오겠습니다. 현재 시각 9시 한 40분쯤 된 것 같은데 11시 안에 만들어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채지 마. 알았죠?